총성 없는 전쟁이라 불리는 영토 분쟁은 오래전부터 국제사회의 문제가 되어왔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베트남과 필리핀은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서 중국이 군사훈련을 하자 발끈했습니다. 필리핀 국방장관은 중국의 군사훈련은 매우 도발적이라고 했고, 베트남은 이는 베트남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3일 중국 선박이 센카쿠 열도 인근 일본 영해를 침범했다고 항의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푸틴이 개헌에 성공해 연임이 가능해지자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은 크게 우려감을 드러냈습니다. 일본은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영토 분쟁에서 수세에 몰리는 것 같지만, 그동안 일본은 끝없이 역사를 왜곡하며 우리의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동해와 독도입니다. 일본은 끊임없이 동해와 독도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국제적인 로비와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동해를 일본의 시 오브 재팬이라고 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공식 등장은 1919년 런던에서 개최된 제1차 국제수로기구 회의였습니다. 당시 일제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를 기회로 일본은 1923년 동해의 명칭을 일본해로 등록하였고, 1929년 해안과 바다의 경기 특별판에 기재되었습니다. 이 일은 국제적으로 동해가 일본해로 고착되는 계기가 되었고, 전 세계의 지도 제작자들이 동해를 일본해라고 이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는 국제수로기구에 가입하여 변경을 요구했으나 일본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2007년 일본의 단독 표기를 삭제하고 공동 표기를 제안했으나 일본은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본해가 아니라 동해가 맞다며 표기를 바꿔달라고 적극적인 요청에 나섰습니다. 우리 요청이 설득력이 있는 것은 18세기 후기까지 전 세계 지도에는 동해는 한국해라고 표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소설 걸리버 여행기에도 한국해가 표기된 사실이 다시 알려지며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726년에 간행된 소설 걸리버 여행기 3부 4파에는 시 오브 코리아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소설의 작가는 당시 조선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고 일본을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3부에는 걸리버가 일본에 가는 내용도 있었는데, 동해를 시 오브 코리아라고 쓴 것은 당시 서양인들은 일본해가 아닌 한국해로 알고 있었음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과거 전세계 국가들이 만든 지도에 한국해라고 표기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국에서 만든 지도입니다. 1714년 영국에서 만든 중국 지도에서 시 오브 코리아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1771년 영국 브리테니커에 삽입된 지도에서 시 오브 코리아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1845년 영국에서 만든 동북아 지도에 시 오브 코리아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러시아에서 만든 지도입니다. 1734년 러시아에서 만든 지도에서 러시아어로 한국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1844년 러시아에서 만든 지도에서도 한국해라고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만든 지도입니다. 1809년 일본에서 만든 일본 병계약도에서 조선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1871년 일본에서 만든 지도에서 조선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동해는 우리나라의 바다로 전세계 인정을 받아온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끝없이 전세계 국가들에게 설득에 나섰고 여론은 달라졌습니다. 2012년 국제수로기구에서 일본이 일본의 단독 표기를 고집했으나 어떤 회원국의 찬성표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2017년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자는 우리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최근 일본의 단독 표기에서 점차 동해 일본의 병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 저명한 지도 제작업체, 출판물, 교과서 및 언론 등에서 대한민국 측의 의견을 반영하는 추세입니다. 과거 2000년대 초만 해도 동해가 표기 또는 병기가 된 국제지도는 불과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9년 28%로 뛰더니 2017년에는 40%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있었고, 민간단체 방크 등의 역할이 적지 않았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 상영된 사냥의 시간에서 독일어 자막에서 동해가 일본어로 표기되었고, 방크는 넷플릭스에 항의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넷플릭스는 방크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수정했습니다. 미국 CBS도 방탄소년단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동해를 일본어로 표기했다가 국내 팬들이 일본어 표기를 동해로 정정해달라고 요청하자 일본어 표기를 삭제한 새로운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방크는 이를 두고 팬들의 노력으로 일본어 표기가 삭제된 것은 의미가 깊은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2014년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한인들의 노력 끝에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이 통과됐고, 아르헨티나에서도 한반도 관련 기사의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자 주 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이 항의했고 이를 동해로 바꿨습니다. 캐나다의 지도 제작 회사인 ITMB사는 그동안 시 오브 재팬이라고 표기해왔으나 한국의 노력으로 2002년판에서 동해로 바꾸었으며 처음으로 독도를 지도에 그려넣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민들과 세계 각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은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는 것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은 한국의 동해를 일본해로 슬쩍 바꿔놓고 지금까지 일본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선조들의 목숨을 건 독립운동으로 자주 독립을 되찾았으나 이 독립운동은 아직도 남아있는 일제 잔재들이 사라지는 날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랭프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영국 타임즈지의 도쿄올림픽 임의 중지 결정, 2032년 올림픽 확보 요청 등의 특종 보도로 일본이 시끄럽습니다. 결국 IOC와 WHO까지 나서서 책임을 미루는 인터뷰를 하는 등 막판 폭탄 돌리기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만약에 2032년 올림픽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무관중 경기로 진행하겠다는 마지막 선택뿐이라고 합니다. 이 와중에 타임즈에서 언급한 자민당의 정치인이 누구인지 범인 색출을 하게 되면서 내부 분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스가의 자작극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연일 개그 콘서트를 펼치고 있는 일본 상황입니다. 22일 영국 더 타임즈가 2021년 도쿄올림픽은 중단하는 것으로 이미 내부적 결론이 났다. 일본 정부는 2032년 올림픽을 보장해달라는 식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민당의 주요 인사가 내부 결정 사항을 제보했다는 식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자민당의 간부가 개최가 매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보도에 대해 일본 정부는 줄줄이 나서서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올림픽을 이 상황에서 개최한다면 아무리 PCR 검사와 음성 증명서를 받아도 확산을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된다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일부에서는 선수촌을 완전히 격리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지만 이 역시 완벽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영국발 도쿄올림픽 뉴스가 계속 쏟아지면서 막판 폭탄 돌리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영국의 보트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매튜 핀센트가 AFP 통신과의 기자회견에서 도쿄올림픽 출전 선수에게만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방식은 무모하다. 전 세계인들이 모두 백신을 접종한 후에 대회를 해야 한다. 그 방법은 이미 결정된 올림픽 개최 일정을 4년씩 연기를 하면 된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과 2028년 LA올림픽을 미루면서 2020년 도쿄올림픽을 2024년에 하자는 것입니다. 18일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명예위원인 호주 출신의 케반 고스퍼는 올림픽은 개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19 사태처럼 총체적으로 복잡한 문제는 유엔에서 결정할 것이다. 라고 하며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20일에는 2012년 런던 올림픽의 최고 책임자였던 케이스 밀스가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도쿄의 조직위원회는 중단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밀스 씨는 2월 하순에 일본이 경기 중단을 발표할 것이다. 아직 각국의 올림픽 대표 선수가 43%밖에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리고 장애인 선수들은 이 상황에서 경기를 한다는 것은 위험하다. 라고 우려했습니다. 21일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바흐 위원장은 온라인 형식으로 열린 IOC 위원들과의 비공식 회동에서 도쿄올림픽은 7월 23일 예정대로 개최한다. 세계보건기구와 협력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바흐 위원장은 동영상 인터뷰에서 무관객 경기도 가능하다. 어떤 논의에도 금기는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대회이다. 라면서 무관객 경기도 선택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가하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시19 백신 접종을 100% 추진하겠다면서 개발도상국의 백신 공급을 목표로 하는 조직인 코백스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바흐 위원장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도 세계 언론은 반발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CBC 방송국은 올해 올림픽 개최는 불가능해졌다. IOC는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영국 더 가디언은 바흐는 현실을 무시한다. 개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 올림픽 후원 기업도 완전히 침묵을 고수하고 있다. 개최를 지지하면 거센 비판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도쿄올림픽은 무관중 경기로 선수들끼리만 대회를 치르는 대안밖에 남지 않게 되면서 외통수에 걸린 일본에서는 갑자기 폭로 누설 범인 찾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영국의 타임즈가 특종 보도를 한 것에 대해 누가 이 사실을 제보했는지에 대해 범인을 색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2032년 올림픽 개최까지 IOC와 협의하고 있는 내용까지 다 공개되는 바람에 이제는 무관중 경기를 선택하는 길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종 기사의 출처가 익명의 여당 간부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니카이 간사장, 사토 총무회장, 시모무라 정조회장 당 3역과 선대위원장 등 8명을 먼저 주목합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시모무라 정조회장입니다. 그동안 스가를 곤란하게 하는 비판 발언을 많이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기 총리 자리를 노리고 스가 정권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극비 사항을 누설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모무라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나는 도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자민당의 한 의원은 시모무라는 총명한 사람이다.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생각 없이 할 사람이 아니다. 도리어 스가를 비판하는 의원들의 행동을 제약하고 결국은 스가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하도록 만들기 위한 그림일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스가가 자작극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외부에서 특종 보도가 나오도록 유도를 했다고 의심받는 상황까지 된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3일 영국 더 타임스는 보도가 정확하다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리차드 로이드 페리 기자는 딜레마에 빠진 일본이 중지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에서 일본을 비아냥댔습니다. 공식 발표 때까지 일본 당국은 아무런 차질 없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행동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말기 증상의 환자이기 때문에 그런 쇼의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 라고 예고했습니다. 기자는 이미 나는 다 알고 있다. 웃기지 마라. 라고 일침을 날린 것입니다. 오늘은 도쿄올림픽을 무관중 경기로 개최하겠다는 IOC 위원회 발언이 공개되었습니다. 4년 후로 줄줄이 연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2032년 도쿄올림픽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관중 경기뿐이라는 것입니다. 고베 대학원의 이와타 켄타로 교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올림픽을 강행하는 것은 도박꾼과 같은 생각이다. 돈을 잔뜩 잃고 패배를 되찾으려 돈을 다시 쏟아붓는 것과 같다. 보통 이러한 행동은 대개 더 많은 돈을 잃고 마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라면서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제 완전 중지로 50조 원을 손해보느냐, 무관중 대회로 30조 원을 손해보느냐, 선택의 문제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이러나 저러나 폭망한 것은 확실합니다. 이미 내린 결정도 발표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면서 자중질환에 빠져 있습니다. 조만간 공식적인 발표를 하게 되면 엄청난 후유증에 직면하게 될 일본입니다.